안녕하세요 형님들, 자유로운 은퇴를 꿈꾸는 달러헌터입니다. 오늘도 달러 사냥을 위해 미국 주식시장으로 사냥을 떠나보겠습니다. 오늘은 18번째 시간으로 치매치료제 관련 회사 바이오젠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회사 정보부터 보시겠습니다. 바이오젠은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기반을 둔 미국의 다국적 생명공학 회사로 신경질환 치료제, 희귀성 자가면역 질병 치료제 등을 개발 및 제조 판매하는 회사입니다. 회사의 주력 제품으로는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오크렐리주맙, 자가면역 치료제 휴미라의 바이오시밀러,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카두맙 등이 있습니다. 회사는 1978년에 설립되었으며 CEO는 10월까지는 머크 출신의 연봉 311만 달러, 하나 34억을 받는 미셸 보나토스였으나 11월부터는 사노피 출신의 크리스토퍼 비바커로 바뀌었습니다. 회사는 하버드 대학교가 위치해 있는 매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에 위치해 있습니다. 회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으로 바이오젠뿐만 아니라 다양한 의료기기 회사도 같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이곳에서 살았다면 가까운 하버드 대학교를 다녔을 텐데 라는 아쉬움이 그 무슨 되도 않는 개구나 그러시 썰렁하게. 직원 수는 9,610명이며 주요 품목은 제약제품, 섹터는 헬스케어, 산업군은 일반 의약품 제조입니다. 주요 품목별 매출 구성을 보면 제약의약품이 81%이고 항, CD 20항체 매출이 15%, 기타 매출이 4%입니다. 주요 매출국은 마켓스크리너 자료기준 미국 93%, 유럽 24%, 독일 10%, 아시아 7%입니다. 연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21년 매출은 109억 달러로 20년 134억 달러 대비 18% 감소하였고 영업이익은 21년 28억 달러로 20년 44억 달러 대비 34% 감소하였습니다. 연간 매출과 이익 트렌드를 보면 2019년부터 매출과 이익이 꾸준하게 감소하는 모습입니다. 월봉 차트를 보면 주가는 전체적으로 큰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분기별 재무제표를 보시겠습니다. 22년 3분기 매출은 25억 달러로 2분기 25억 달러 대비 소폭 감소하였고 22년 3분기 영업이익은 8.2억 달러로 2분기 9억 달러 대비 9% 감소하였습니다. 기본적 분석을 보시면 매출은 109억 달러, 하나 11.9조 원, 영업이익은 28억 달러, 하나 3조 원으로 인당 매출액은 114만 달러, 하나 12.5억 원, 영업이익은 29만 달러, 하나 3.1억 원입니다. 인당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괜찮은 수준입니다.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연간 기준 매출은 전년 대비 감소하였지만 그래도 잘 나오고 있어서 2점을, 영업이익도 살짝 감소했으므로 2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매출과 영업이익도 소폭 감소하였으므로 각 2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인당 매출 및 영업이익은 괜찮다고 판단하여 4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젠과 같은 산업군 내에서 고평가인지 저평가인지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자료는 시킹알파를 참조하였습니다. 제약산업군 내에서 총 6개 업체를 비교해 보겠습니다. 비교할 회사는 바이오젠과 독일의 바이오회사 바이오엔테크, 덴마크 바이오회사 젠맵, 미국의 바이오회사 엘라일렌 파마슈티컬스와 시젠, 그리고 베이진입니다. 제가 비교할 지표는 매출, 주당 매출, EPS, 순이익, 총이익, 에비타, 영업이익과 ROE이며 해당 자료는 연간 기준이 아닌 최근 12개월 기준의 자료입니다. 쉽게 구분이 되도록 주요 자료만 요약하였습니다. 본격적인 비교에 앞서 시가총액과 영업이익을 비교해서 각 회사들의 멀티플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바이오젠의 경우 시가총액 430억 달러이고 영업이익은 29억 달러입니다. 영업이익 대비 시가총액의 멀티플은 14입니다. 같은 조건으로 경쟁사들의 멀티플을 계산해보니 코로나 백신 회사로 유명한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3.1로 심각한 저평가 구간이며 덴마크의 바이오회사 젠맵이 47이고 시젠, 엘라일렌 파마슈티컬스, 베이진은 영업이익이 적자이므로 멀티플이 마이너스입니다. 좀 더 쉽게 비교해보면 매출과 영업이익은 코로나 백신 회사로 유명한 독일의 바이오엔테크가 압도적으로 좋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바이오회사 바이오젠이 다음으로 매출과 이익이 우수하지만 시가총액은 독일의 바이오엔테크와 비슷합니다. 수학적 개념에서는 독일의 바이오엔테크에 투자하는 게 맞는 것 같지만 바이오회사 같은 성장주 투자 시에는 매출과 이익 부분은 참고만 하고 시장에서의 성장성만 고려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각 항목별로 상위 3개 종목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먼저 매출은 바이오엔테크, 바이오젠, 시젠 순이고 주당 매출, EPS, 순이익, 총이익, 에비타, 영업이익은 바이오엔테크, 바이오젠, 젠맵 순이고 ROE는 바이오엔테크, 젠맵, 바이오젠 순입니다. 바이오젠의 ROE 트렌드를 보면 최근 상승 추세에 있습니다. 독일 바이오엔테크, 미국 바이오젠, 덴마크 젠맵은 바이오주라 하기에는 지표가 좋습니다.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시가총액 부분은 산업군 내에서 큰 편이므로 5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주당 매출, EPS, 순이익, 총이익, 에비타, 영업이익, ROE는 모두 좋았습니다. 다음으로 업체들의 주가 움직임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5년 동안의 주가 움직임을 보면 독일의 바이오회사 바이오엔테크의 주식이 큰 상승 후 많이 내려와 있는 게 가장 눈에 띕니다. 성장주를 해야 하는 이유의 좋은 예시라고 생각합니다. 1년 기준 상승률로 보면 대부분 좋지 않은 상황이며 그나마 바이오젠이 최근에 치매 치료제 이슈로 40% 넘게 급등하여 14.7% 상승,
덴마크 바이오 회사 젠맵이 4.79% 상승하였고 나머지 주식은 모두 1년 전보다 마이너스 중입니다. 다음으로 차트를 기준으로 뉴스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 기준에서 거래량이 많았던 날의 뉴스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2022년 9월 28일 뉴스를 보면 에자이와 바이오젠이 만드는 연구용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대규모 환자 그룹을 대상으로 한 시험에서 인지 및 기능 저하를 늦추는 성과가 나왔다는 호재 뉴스와 함께 전일 종가 197달러에서 당일 종가 276달러로 40% 급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차트 분석으로 돌아와서 마켓 스크리너를 통해 일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봉에서 보면 현재 주가는 박스 상단을 넘어서고 있습니다. 차트를 길게 보면 단기 저항대는 306.72달러이고 장기 저항대는 21년 9월 고점인 349.79달러입니다. 단기 지지라인은 270.28달러이고 다음 지지라인은 253.67달러입니다. 자리가 나빠 보이진 않으나 갭이 크게 벌어져 있는 모습이 뭔가 아슬아슬해 보입니다. 팀 랭크스를 통해 애널리스트 의견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6명의 애널리스트 의견이 있고 19명의 매수 의견과 7명의 보유 의견이 있으며 매도 의견은 없습니다. 평균 목표 주가는 308.83달러입니다. 내부자 거래 내역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팀 랭크스에서는 매수 거래가 많아 보입니다. 야후 파이낸스를 통해 보면 매수 거래 14건, 매도 거래 1건이 보이지만 최근 내역을 보면 매수는 대부분 주식 보상분이고 실제 거래는 1개의 매도만 있었습니다. 알렉산더 수잔 씨가 주가가 40% 급등한 날 꼭지인 280.70달러에 5,532주를 매도해서 155만 달러, 하나 17억 원을 현금화하였습니다.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차트 부분은 바닥에서 상승 추세이지만 조정없이 올라온 느낌이 강해서 6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애널리스트 의견도 매수 의견 19에 보유 의견이 7이므로 6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부자 거래는 매수가 거의 없었고 매도 거래는 1개 있었으므로 2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배당 부분의 경우 성장주답게 배당은 없었습니다. 다음으로 시킹알파를 통해 최신 뉴스에 특별한 내용이 있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젠, 로슈의 간테네로맙 차질의 알츠하이머 주도. 로슈는 간테네로맙이 3상 시험에 실패하면서 알츠하이머 치료제 개발에 또 다른 차질이 직면했고 모르포시스는 32% 급락했다는 뉴스와 바이오젠 새 CEO로 전 사노피 회장 크리스 비바어를 선임했다는 CEO 교체 뉴스와 새로운 알츠하이머 약물과 관련된 사망보고로 바이오젠 주가 하락 뉴스. 바이오젠은 알츠하이머 치료제에 대한 밝은 전망과 함께 골드만삭스의 매수 의견을 내며 상승했다는 뉴스가 보입니다. 다음으로 회사 발표자를 통해 필살기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볼 것은 M&A, 개발, 투자, 현금 유보율입니다. 최근 발표된 22년 3분기 보고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 3분기 매출은 25억 달러이며 21년 3분기 매출인 27억 달러 대비 10% 감소하였습니다. 그럼에도 EPS는 작년과 같은 4.77달러임을 고려할 시 이익은 감소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3분기 재무 하이라이트를 보면 매출과 매출 총이익은 21년 3분기 대비 10% 감소하였지만 영업이익은 21년 3분기 8.8억 달러 대비 22년 3분기 8.7억 달러로 1% 감소하였습니다. 매출이 10% 준 것은 아쉽지만 다른 지표는 크게 문제 없어 보입니다. 제품별 매출을 보면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품목의 매출이 16.2억 달러로 전체 매출 25억 달러의 65%를 차지하고 있으며 21년 3분기 18억 달러 대비 22년 3분기 16억 달러로 12% 감소하였습니다. 매출 비중이 가장 큰 제품의 매출이 감소했다는 건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합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 로슈의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오크렐리주맙 로열티를 포함한 글로벌 매출은 실제 통화 기준 11% 감소하였고 텍피데라 매출은 전년 대비 실제 통화 기준 32% 감소하였습니다. 2013년 FDA 승인을 받은 텍피데라는 한때 매출의 40%까지 차지하는 효자 상품이었으나 2020년 제네릭 전문업체 마일란의 특허 소송에 패소하며 미국 내 제네릭 제품 출시와 함께 매출이 감소하고 있으며 최근 유럽에서도 특허 관련하여 제네릭 업체들과의 소송에서 추가로 패소하며 시장 점유율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나마 텍피데라의 후속 약물인 부메리티의 수익은 전년 대비 실제 통화 기준 14% 상승하였지만 아직은 매출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음으로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인 스핀라자의 매출을 보겠습니다. 21년도 3분기 매출 4.4억 달러 대비 22년 3분기 4.3억 달러로 소폭 감소하였으며 미국 내 매출은 같은 수준이지만 그 외 지역은 환율적인 원인으로 매출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바이오시밀러 제품군의 매출은 21년 3분기 매출 2억 달러 대비 22년 3분기 1.8억 달러로 7% 감소하였습니다. 이 부분도 환율적인 부분이 크며 긍정적인 부분은 루센티스 제제의 라니지주맙의 첫 번째 바이오시밀러인 바이오비즈를 2022년 6월에 미국에 런칭하였습니다. 22년 3분기 전체 매출 구성을 100만 달러 단위로 정리해 보았습니다. 단일 품목 매출로는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나탈리주맙의 매출이 5억 달러로 가장 크며 매출 비중은 나탈리주맙 20%, 척수성 근위축증 치료제인 스핀라자 17%,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텍피데라 14% 순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바이오젠의 미래가 달린 제품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젠은 2016년까지는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가 주력 품목이었으며 2016년과 2021년에는
척수성 근위축 치료제와 바이오시밀러를 추가하였고 2022년부터 25년까지는 우울증 치료제와 알츠하이머 치료제 그리고 바이오시밀러를 런칭하였습니다. 22년 3분기 보고서에 따르면 알츠하이머 관련 상당한 성과를 이루었다고 합니다. 레카네맙은 알츠하이머 환자의 뇌에 축적되는 아밀로이드 베타라는 단백질 덩어리를 표적으로 제거하는 항체입니다. 최근 발표된 3상 연구 결과는 초기 알츠하이머병에서 1차 및 모든 주요 2차 변경 변수를 충족했다고 합니다. 발표에 따르면 18개월에 걸친 임상기간 동안 레카네맙 치료군에서는 TDR-SB 지표에 관련해 전반적인 인지기능 저하율을 감소시켰으며 투여 후 빠르면 6개월 시점부터 레카네맙 치료군은 위약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변화를 확인하였고 18개월 동안 알츠하이머병의 여러 영역을 평가하는 평가 변수를 모두 충족시켰다고 합니다. 레카네맙은 세계 최초의 알츠하이머 치료제로 승인될 가능성이 있다고 합니다. FDA에서 가속 승인 제도를 허가해 주었으며 해당 임상자료 기준으로 허가는 나올 듯합니다. 바이오젠은 알츠하이머 치료제를 선도하는 기업으로 21년 FDA 승인이 되었던 아두카두맙부터 최근 임상 3상에서 좋은 결과를 받은 레카네맙 그리고 임상 2상이 진행 예정인 BIIB080 안티타우 ASO까지 알츠하이머 포트폴리오를 발전시키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업데이트된 회사의 22년 가이던스는 매출의 경우 기존 99억부터 101억 달러에서 100억부터 101억 달러로 소폭 상향 조정하였습니다. 큰 의미를 둘 가이던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매출이 더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바람이 들어간 가이던스로 보입니다. 필살기 부분의 점수를 매겨보겠습니다. M&A 가능성은 없고 개발과 투자 부문은 활발히 진행 중이며 현금 보유액은 늘어났습니다. 공시 및 주요 뉴스에도 알츠하이머 치료제라는 강력한 호재 뉴스가 있으므로 6점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이오젠의 총점은 76점입니다. 단기적인 단점으로는 매출과 영업이익의 감소 그리고 단기적으로 급등한 주가입니다. 주력 제품이던 택피데라는 특허 만료로 제네릭 제품의 시장을 뺏기고 있으며 제품군에서 회사를 이끌어갈 강력한 블록버스터급 제품이 부족해 보입니다. 2012년 이후 매출 트렌드를 보아도 2019년 이후로 계속 감소 추세이며 이를 반영하듯 주가도 정체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두 번째로 단기적으로 급등한 주가도 부담입니다. 장기로 보면 많이 안 오른 위치로 볼 수 있지만 단기적으로 보면 바닥 부분인 195달러에서 305달러까지 56% 상승하였습니다. 장기 단점으로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성공의 불확실성입니다. 주력 품목이 부족한 바이오젠에게 알츠하이머 치료제는 매우 중요한 품목입니다. 참고로 바이오젠은 21년에 가속 승인 제도를 통해 아두카누맙의 허가를 받았습니다. 아두카누맙은 정식으로 허가받은 첫 치매 치료제로 미국 FDA 조건부 허가를 받았지만 시판후 조사를 통해 효능을 확인해야 하며 유럽 식약청은 효능과 안정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승인을 거부했습니다.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카누맙은 바이오젠의 다음 블록버스터가 될 것으로 예상되었지만 효과에 대한 논란에 직면했고 22년 초에 CEO 미셸 브나소스가 사임하며 회사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알츠하이머 치료제 아두카누맙 판매를 철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만큼 개발이 쉽지 않은 분야의 치료제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단기적인 장점으로는 바이오시밀러 제품의 런칭과 주가 위치입니다. 아직 매출 비중이 크진 않지만 바이오시밀러를 추가로 런칭하였고 영업성과에 따라 어느 정도의 매출 성장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주가가 많이 상승하긴 했지만 차트를 길게 보면 2014년 1월 달에 주가 위치에 있으며 비싸지도 싸지도 않은 위치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장기적인 장점으로는 당연히 세계 최초의 치매 치료제입니다. 첫 번째 제품인 아두카누맙은 FDA 승인 품목임에도 실패를 했지만 두 번째 제품인 레카네맙은 임상 3상에서 좋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최근 강력한 경쟁자인 스위스 로슈의 치매 치료제 간테네루맙이 임상 3상에 실패하면서 독보적인 포지션을 선점하였습니다. 물론 스위스 로슈를 빼더라도 다른 치매 치료제 경쟁자들이 남아있지만 미국의 알렉터, 드날리 세라피우티스, 카사바 사이언스의 주가 위치를 봐도 아직은 쉽지 않아 보이는 듯 합니다. 그리고 바이오젠에게는 BIIB080 안티타우 안티센스 올리고누클레오타이드라는 신약이 한 발 남아있습니다. 아직 한 발 남았다. 저의 결론은 바이오젠은 이익이 나는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선두에 서 있는 미국의 제약회사입니다. 시가총액 대비 영업이익의 멀티플은 14로 제약회사 치고는 저평가 구간으로 보이며 퍼추이는 19년 8.66, 20년 8.71, 21년 20.74로 높아졌지만 22년은 21년보다 낮아진 주가로 인해 20년 수준이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알츠하이머 치료제의 글로벌 대장주로서 확실한 포지션을 구축하고 있으며 회사 자체로도 다발성 경화증 치료제, 바이오시밀러 등의 제품 판매로 이익을 내고 있어 신약 개발 비용을 유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투자하실 생각이라면 치매 치료제 경쟁사의 트렌드와 레카네맙 허가 여부도 중요하지만 다음 제품인 BIIB080에 대한 스터디도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번에는 한방에 있는 바이오 산업군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머크의 인수로 인해 하루 만에 100% 상승한 이마고 바이오 사이언스의 분석 영상으로 돌아오겠습니다. 형님 누님들의 행복한 은퇴를 응원합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